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색들은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만큼이나 화려하고 강렬하며 다채롭게 발전해왔다. 인공적인 색깔의 홍수 속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해 은은하고 깊은 멋을 지닌 전통색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다. 전통 수제 공법을 고집하며 가업을 일군 염색장인 아버지와 그 길을 함께 가는 신세대 아들. 염색은 나한테 친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상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번 스스로에게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면 또 하나의 또 숙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아버지처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햇살과 바람, 자연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천연 염색.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색을 찾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경기도 파주의 쪽농장. 여름 내 재배한 쪽을 거두는 손길이 바쁘다. 꽃이 피기 전에 베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색을 내는 풀이라고도 불리는 쪽은 천연 염색재료 중에서도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복잡한 염색 과정에 비해 얻어지는 쪽물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이파리가 중요한 건데 이파리 다 떨어지면 뭐하니? 몰아쥐어가지고선 잘라야지. 질 좋은 쪽색을 얻기 위해 직접 쪽을 재배하는 염색 장인. 이 쪽은 1년생 풀이라 직접 키우지 않으면 염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겨울 초겨울에 이제 씨앗을 받아가지고 내년 봄에 또 심고 계속 이래야 돼요. 이걸 안 그러면은 이제 멸종이 되어버리죠. 공을 들여야 그 색을 오롯이 얻는다는 쪽. 20년 동안 작업을 해온 그에게도 쪽물을 내는 일은 언제나 복잡하고 까다롭다. 쪽물 내기에 주로 쓰는 방법은 반물 염색법이다. 생쪽잎과 줄기를 항아리에 담아 물을 붓고 빼지 않도록 꾹꾹 눌러둬야 하는데 이때 물의 온도가 관건이다. 이제 더운 날씨 한 2, 3일 삭혀야 돼요. 삭히면 이제 물에 의해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색소가 이제 다 빠져요. 그럼 이제 다 건져내고 또 석회가루 넣어서 저어주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항아리 안엔 쪽물이 충분하게 배어났다. 색이 배어나왔다고 바로 염색에 사용할 수는 없다. 여기에 석회를 넣고 저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염료가 되는 것이다. 가라앉은 염료를 헝겊을 깐 시루에 받쳐내면 맑은 기포가 생기며 색소와 물이 분리되는데 이때 비로소 걸쭉한 상태의 염료가 만들어진다. 며칠 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진 쪽염료가 첫 선을 보였다. 쪽은 염색을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 말리고 다시 물을 들이는 과정이 수십 번 반복돼야만 비로소 원하는 색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걸 좀 제염하려고 물에다 지금 습윤시키는 겁니다. 물에 한번 적셔가지고 그리고 염색해야 되니까. 천연 염색에 빠져 운영하던 사업체를 접고 염색 장인의 길로 들어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하나씩 전한다. 천이 바닥에다 놔야 돼.
안 닿나? 천천히 하자. 손끝의 감각으로 색을 들이는 천연 염색. 섬세한 수작업이야말로 매력이다. 물 속에서 잘 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얼룩지고 물 위에 또 표면에 나오면 얼룩지고 이러기 때문에 물 속에서 잘 주물거려야 되고 또 너무 이 쪽염색은 너무 또 첨벙거리면 안 돼요. 살살 해줘야지. 수십 번의 반복을 통해 탄생되는 최상의 색은 그야말로 맞아, 기다림의 정말. 결정체다. 느림의 미학인 친환경적인 염색법이기도 하다. 천연 염색들이 그 한 것으로 옷을 해 입거나 뭐 가까이 하거나 이러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일단 색에서 나타나는 그런 힐링도 있고 또 실제로 그 항균 작용도 많이 하고 있고 천연 염색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삼라만상이 모두 그 뜻을 담고 있듯 자연에서 나는 것들도 제각각 고유한 빛깔을 갖고 있다. 이건 괴화라 그래서 요즘 길에 보면 회화나무 있는데요. 회화나무의 열매, 씨, 꽃봉오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요걸로도 염색을 하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노란색 계열의 염료예요. 괴화. 쪽잎이 다양한 남색을 만들어낸다면 회화나무의 꽃을 따서 말린 재료인 괴화는 그 옛날 새색시의 저고리를 곱게 물들인 샛노란 빛깔을 만들어낸다. 사실 이건 하루 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염색하는 거를 10번 정도 그래야지 이제 정말 괴화 염색을 했을 때 진짜 색깔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예쁘죠, 아무래도. 아버지가 은은한 쪽빛에 반했다면 요즘 아들 성하 씨의 관심은 온통 노란 빛깔에 가 있다. 이러기를 또 말렸다가 또 다음에 새 염료로 또 하고 또 한 2번 한 다음에 말렸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아주 깊은 맛의 색깔이 나오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염색의 역사는 우리 전통과도 맞물려 있다. 청, 적, 흑, 황, 백인 우리 오방색도 자연 속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천연 염색이라 하는 건 나름대로의 천연적인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색깔을 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한 듯까지만 오래 갈 수 있고 또 자연에서 얻어지는 색깔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느꼈을 때 훨씬 푸근한 감, 또 자연에서 오는 어떤 그 조화 또는 균형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죠. 모두가 쉬운 길로 가려는 시대.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한계를 오롯이 걸어온 염색장인 홍룩가 씨. 좋은 색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자연을 담는다는 색에 대한 그의 철학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염색 공방. 아버지와 아들의 작업이 한창이다. 전통 염색장인이자 염색 디자이너이기도 한 그는 염색에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여기를 이제 싹 밀면 이 모양대로 이제 풀이 발려지는 거라 방염할 때 쓰는 거예요. 그가 만들어내는 염색천은 이색적이다. 단조로운 염색천에 문양을 넣는 것이 특징인데 손수 만들어낸 문양틀을 놓고 그 위에 풀칠을 한 후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통과 현대의 결합인 셈이다.
전통을 기본으로 한 이제 현대적인 재해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좀 현대적인 거와 전통적인 게 잘 접목이 돼야만이 또 전통 예술도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전통 염색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좀 더 회화하고 좀 뭔가 예술적으로 좀 승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요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통 염색에 대한 미래를 꿈꾸는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장남인 성아 씨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염색 작업을 어깨너머로 배워 익혀 염색 솜씨도 수준급이다. 아버지가 전통 염색의 가업을 일으켰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색을 발전시키고 가업을 잇는 것이 그의 몫이다. 이제 이 속에서 원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금 혹시나 겹쳐진 곳은 없는지 이제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감으로 알고 그걸 좀 풀어주면서 고루고루 염색을 해주는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든든한 아버지의 조력자지만 그가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것은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었다. 쪽 베고 심고 담그고 하는 일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얼추 한 10년? 그때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나는 절대 염색 안 할 거야. 막 그냥 괜한 반항심을 계속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고 그게 작년이에요. 저희가 이제 가족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일을 하던 도중에 이제 같이 아버지가 가족 전시회 하는데 작품 하나 내지 않겠냐고 하셔서 그때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그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반하게 된 것 같아요. 천연 염색 3대의 맥을 잇는 계기가 된 지난 2013년에 열린 가족 전시회. 평생 전통 매듭과 천연 염색을 해온 어머니와 20년 동안 천연 염색에 매달린 홍록가 씨, 그 길을 물려받은 아들, 그리고 매듭과 소품, 자수로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동생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3대로 이어진 염색 가업의 중심엔 일찍이 전통 매듭 장인인 어머니가 있다. 저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머님이 지금 이제 전통 매듭을 하고 있고 매듭을 하시면서 실에다 염색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염색에 관심을 두게 된 건데 어머니의 존재는 뭐 어느 누구나 꼭 공예가 아니더라도 부모라는 존재는 다들 자식들 입장에서 큰 산이죠. 싸게 뭐 얘기를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매듭을 40여 년 동안 만들어온 조일순 여사. 그의 손에서 엮어진 우리 전통 매듭은 조선시대 우리네 놀이개부터 다양한 장신구까지 그 색과 모양을 고스란히 재현해내고 있다. 전통 매듭에 대한 고집스러움은 우리 색을 담은 전통 염색으로 이어졌다. 매듭을 하다가 보니까 색을 염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자연 염색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연 염색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70년대는 없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나보다 12살 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수하시는 분이 이제 일본어도 잘 알고 일본 책도 잘 보고 하니까 그게 자연 염색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 일본에는. 쪽색을 찾아 수소문하던 그녀는 우리나라에서 쪽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에서 쪽씨를 가져와 나주 염색 농가에 전해줄 정도로 천연 염색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천연 염색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은 아들을 이어 3대로 잇는 가업의 뿌리가 된 것이다.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그들의 상품은 주로 소규모 공방에서 사용된다.
네, 좀 다른 것도 해오지. 예뻐요. 이거 좀 봐봐요. 쪽염색이야. 어때요? 너무 이뻐요. 여기는 이제 동생이 조각보하는 공방이에요. 조각보 강의도 하고 또 뭐 작품 만든 거 판매도 하고 또 어머니 작품 뭐 소품들도 좀 나와 있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동생한테 전부 천연염색해서 이제 갖다 주죠. 갖다 주면 동생이 이제 그거 가지고 작품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연염료를 사용해 만든 전통 공예품은 하나의 제품 속에 다양한 색이 담겨져 있어 만들어 놓으면 보는 이마다 그 풍기는 멋과 느낌이 다르다. 때문에 색을 만드는 사람과 바느질을 하는 사람의 궁합도 중요한데 이들이 만들어낸 색과 바느질로 만들어낸 작품은 은은하고 깊은 색과 모양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 오빠가 이제 천연 염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빠가 염색해다 주는 원단 갖고 이제 바느질을 하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저희 회원들도 그 염색한 거를 갖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회원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걸로 작품을 해놓으니까 좀 만족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일반 뭐 화학 염색도 예쁘긴 하지만 이제 천연 염색 해놓으면 아무래도 톤도 좀 낮고 어느 거나 색깔을 다 연결해놔도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면에서 이렇게 오빠하고 저하고 하는 작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색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천연 염색 재료는 작품을 만드는 수강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인공의 염색천이 강렬하고 대중적이라면 천연 염색을 입힌 천과 실은 오롯이 자신만의 작품을 찾아가는 자기만의 재료인 것이다. 때문에 천연 염색장인 홍록가 씨가 가지는 바람도 남다르다. 제가 만든 염색한 그런 원단들이 좀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쓰여지고 많은 일반인들도 천연염색 제품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동생한테 원단 제공해서 동생이 그거 가지고 조각보 만들고 상품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판매도 하고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천연 염색한 것들이 물론 화학 염색한 것들도 주로 많이 있지만 천연 염색한 것들이 이왕이면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활용되고 쓰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큽니다. 천연 염색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통 염색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홍록가 씨. 전통 염색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직접 찾아간다. 그의 천연 염색 강의는 이론과 실기가 탄탄하기로 입소문이 났다. 때문에 언제나 강의실은 만원이다. 그리고 문양염의 기본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병풍접기식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 항상 아주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 거를 삼각형으로 접고 병풍접기식이니까 뒤쪽을 또 반대로 또 접고 수강생 작품 하나하나로 이어지는 꼼꼼한 지적도 그를 신뢰하는 이유다. 쨍쨍하게만 가봐주면 그냥 쨍쨍하게. 너무 헐렁하다. 그래서 왜냐면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꽉 누르는 부분에 염료가 침투를 못하니까 쨍쨍하게 좀 헐렁하면 다 스며들겠지. 천연 염색을 배울 때 느꼈던 건 굉장히 다른 그 염색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보다 순수하게 그리고 당신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 숨김없이 그게 제일 큰 순수한 매력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번 강의에는 올해 첫 번째로 만든 쪽염료가 사용됐다. 색은 여러 번 봐야 그 깊이와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만의 고집 때문이다. 또 약속도 안 지킨 거예요? 물기가 없어야 산화가 빨리 돼. 물기가 계속 있으면 산화가 늦어. 건공 감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통 염색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전통의 색과 염색법을 가르치는 홍록가 씨.
그에게 전통 염색이란 어느새 사명과도 같은 일이 되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열정에 내가 정말 반이라도 보답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주 흔쾌히 내려오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이 문양염이라는 것이 좀 전국적으로 많이 좀 퍼지고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제대로 문양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것 때문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힘든 게 이 천이 매번 염색을 하기 위해 쪽을 우려내고 천을 넣을 때마다 어떤 색이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설렜다는 타고난 염색장인 아버지. 아버지는 20년 전 자신이 즐겁게 선택한 길을 아들도 흔쾌히 오랜 세월 동안 이어가길 바라지만 서둘거나 재촉하지는 않는다. 세트로 이제 아들이 또 3대째 이제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더 재미 붙여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내년에 한번 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전통공예라고 하면 좀 딱딱해하고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전통공예를 알 수 있고 천연염색을 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게 제 앞으로의 꿈입니다.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색을 찾아내는 전통 염색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전통색 속에는 무한한 감동과 생명력이 담겨 있다. 3대로 전해오는 우리 전통색이 이들의 손에서 오래도록 전해지길 기원해 본다. 자 이제 날아올라 저기 하늘 가까이 꿈은 날개가 되고 다시 바람이 되지. 고마운 사람들과 행복했던 기억한 나로 이토록